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화성학 총서 온라인 강좌고요.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총 8강의 과정으로 화성시의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유형이 아니죠. 무형문화재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강의에 배울 내용은요, 팔탄 농요고요. 그 팔탄 농요가 그 들리는 말, 제가 단어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요새 노동요 가지고 굉장히 유튜브에서 많은 동영상들을 틀어놓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노동요의 원조, 그리고 특히 또 화성 지역에서 성행했던 노동요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께서는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요. 경인교대에서 그 국악, 특히 농요 민요 분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실 때부터 팔탄 농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논문도 쓰시고, 이번에 또 연구 용역 사업도 진행을 하셨고, 10월 30일 날 화성학 총서 학술대회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팔탄 농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도 해주신 조경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화성시 세솔동에 있는 송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조경숙입니다. 예. 그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은 자기 소개를 딱히 안 하시고 막 넘어오셔가셨는데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군요. 세솔동이 새로 생긴 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어머님들도 교육열도 높고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신설학교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제 3년 차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요. 학교가요? 네. 그래서 지금 45학급이거든요. 예. 지금 이런 팔탄초등학교나 여기 팔탄대방분교 같은 이런 아담한 학교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예. 지금 팔탄 농요가 지금 경기도 문화재 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성 시민들도 팔탄 농요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탄 농요에 대해서 한번 민요라고 주제를 주셨으니까 팔탄 민요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쉽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민요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그런 민요들만 알고 있다가 대학교 때 풍물패 하면서 그 풍물패 선배들이 굉장히 민요들을 재밌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남봉가라든지 이런 약간 그런 대학가에서 흘러나오던 그런 민요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좀 민요가 이제 여럿이 그냥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럿이 같이 부르고 내가 민요를 부른다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좀 민요가 또 재밌을 수도 있구나, 즐거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민요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민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접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TV 정도 아니면은 어떤 저런 공연 같은 데서 접하는 건데, 그러한 민요는 솔직히 오늘 말하려고 하는 명확한 민요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노동요라고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민요들은 어떤 전문 음악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음악인들이 부르는 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요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학술 용어인데 백성민자에다가 노래요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노래네요. 백성의 노래. 그런데 그런 백성의 노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생활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민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전문 음악인들이 부르는 민요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민요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음악이 된 민요고,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게 진정한 민요의 기능이 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변해서 어떤 민요가 제대로 살아남지를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래의 민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민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농업 경제 중심이었던 과거로 좀 이렇게 돌아가서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네, 그래서 한 1세기, 한 1, 2세기 정도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의 사회의 특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야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민요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풍물패 들어갔을 때도 선배들이 오금질이란 걸 시키면서 이 논두렁을 걷는 느낌을 니는 모르니까 한 100번, 1000번은 하고 해야 된다. 이래갖고 뭐 기합받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예. 그 시대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어떤 그들만의 어떤 전통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우리 방탄이들 보면은 아프리카부터 저 어디 그렇죠. 히말라야까지 세계를 다. 예,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이 방탄이들을 좋아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에 이렇게 사투리들이 각각 있었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민요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마다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처럼 어떤 현대적인 기술이랄까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노동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집단 노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고, 그런 속에서 어떤 이 민요가 불렸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놀면서 또는 의식을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 소리 이걸 민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요 뭐 노래다 음악이다 이러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음악이라고 표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래다 음악이다 그냥 소리한다 소리 이런 식으로 누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는 분들이요? 그냥 부르는 분들은 뭐 노래한다 이런 의미보단 그냥 소리 한 자락 한다 소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게 거의 크게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소리란 말이 이제 옛날 노래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하겠네요. 판소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잘하는 분들을 뭐 소리꾼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민요는 우리가 요즘에 말할 때 알고 있는 민요들은 뭐 아리랑이다, 뭐 창부타령이다, 경복궁 타령 이런 것들은 노래 제목을 들으면 그게 무슨 노래다라고 아는데 또 이러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민요는 솔직히 제목도 크게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에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분류를 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어떤 뭐 분류를 하고 거기에다가 곡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런 것들은 노래를 들어가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지역마다 소리가 다르니까 굳이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뭐 비교를 하면서 우리 거는 이거야라고 막 내세우고 할 일이 없었으니까 굳이 그냥 뭐 모내기 할 때 부르고 이거는 뭐 놀 때 부르고 뭐 무슨 일 할 때 부르고 그러면 그게 그냥 서로 다 통용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막 노래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하면은 전문 음악인들이 하는 공연 음악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청중으로서 그걸 감상하는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요하면은 그거하고 구분되는 어떤 생활 현장에서 불렸던 그리고 부르는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함께 부르는 소리들이 많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음악하면 작사 작곡가들에 의해서 딱 작곡된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거를 바꾸어서 그죠? 부르기가 어렵죠. 어렵죠. 딱 정해진 대로 부르는데 이 민요라는 것은 부르는 사람들이
만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랬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어떨까 해서 이러한 낱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굵은 글씨가 민요고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민요를 조금 나타내는 낱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저기 선생님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로 노래방 가서 어떤 노래 많이 부르세요? 저는 예전에 그 90년대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제가 랩을 또 좋아하거든요. 랩도 많이 부르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공용된 소리가 이제 농요가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소리인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내가 좋아하지만 이제 같이 옆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치 봐서 못하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억이 났는데 그 정해놓은 박자와 그게 딱 있으니까 제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 저거 못하는데 왜 내 귀에 테러하려고 이거 부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여간 어쨌든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불렀을 때 그 즐거움, 그죠? 그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응원가 같은 거,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응원가 같은 거 부르면 또 힘이 또 나고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조금은 이제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대중가요를 많이 부르잖아요. 대중가요를 부르죠.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민요는 그 시대의 대중가요였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물론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능하면 그거와 똑같이 잘 부르려고 애를 쓰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불렀던 좋아했던 그러한 대중음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목 상태도 다르고 청음도 다르니까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또 잘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동네에 나름대로 어떤 소리꾼들이 있었고, 그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능력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큰 역할을 노래로 또 큰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 집단으로 함께 공동 노동을 할 때 소리꾼들은 2배, 3배로 품삯을 쳐줬대요. 일을 안 하는데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논두렁에서 서서 노래 부르고 이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품삯을 높게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노래가 되게 진짜 기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하는 데서 노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민요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학문적인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요하면 뭐 향토민요,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토속민요라고도 하고, 토속민요. 향토민요, 토속민요 같은 의미고요. 이제 통속민요, 신민요 이렇게 민요를 구분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향토민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통속민요라는 것은 이제 전문 직업 음악인들, 어떤 작가를 부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민요를 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바꾸고 공연용으로 불렀던 그러한 민요를 의미해요. 그래서 민요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전문화되고 세련된 그러한 공연용 민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민요는 1930년대 정도, 3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민요를 기반으로도 했고 어떤 서양 음악의 그런 기법들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작된 작사 작곡된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직히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이 신민요 그때 이제 그 영화 아리랑 나홍규 그분의 어떤 영화의 음악 배경 뭐라고 해야 되나? OST죠. OST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아리랑이 지금은 우리의 어떤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요를 상징하는 민요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리랑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곡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아리랑, 뭐 구아리랑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 정선아라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편곡하고 새롭게 개작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아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신민요 중에서는 민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서양 음악적인 특성이랄까 또는 일본 전통 음악, 일본 창가라 그러죠. 그런 쪽의 음악을 또 모방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민요라고 흔히 불렸던 민요 중에서는 우리의 고유의 어떤 민요로 분류를 하기 어려운 그런 곡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불렀던 향토민요를 민요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요라는 그 뜻 한자를 그대로 해석했을 때도 가장 의미가 맞는 것이 예, 향토 민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향토 민요를 또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 이제 크게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노동요를 네. 뭐 틀어놓고 하겠다, 부르면서 하겠다는 그 노동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하면서 부르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농업, 어업, 임업,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서 불렀던 심지어는 가사노동까지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노동요에 들어가고 이 의식요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 풍어를 기원한다거나 그런 기원하면서 부르는 음악 또는 장례랄까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 뭐 고사소리나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 하는 소리도 그런 거 의식교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민요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무가에 들어가는 건데 또는 무가 중에서도 민요를 갖다가 쓰는 그런 무가도 있기는 해요. 민요에서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부르는 그 동네 그런 민요를 갖다 무가에다가 끼워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오제에서도 막 트로트 부른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을 그렇게 치르면서 불렀던 그런 의식요들이 있고 이제 유희요는 그 말 그대로 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다라는 것은 혼자 노래 부르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아니면 함께 놀이를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들. 뭐 강강수월래 막 이런 거 대표적인 노래 유희요가 강강술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노동요 하면은 이제 농업 노동요에서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밭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심는 소리다, 논 매는 소리다, 밭 매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분류를 하는 거죠. 좀 더 세세하게.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좀 관련된 전공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맨다는 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논 맨다. 그러니까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볼까봐 원래 40, 50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보시지만 심는다. 이거는 아시죠? 그죠? 모를 심는 거는 쉽죠. 논을 맨다라는 것은 풀을 맨다. 풀을 맨다. 김을 맨다. 김을 맨다. 그러니까 밭 맨다, 논 맨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 거죠. 잡초를 뽑는 행위가 논 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논의 잡초를 뽑으면 논 매기. 밭의 잡초를 뽑으면 밭 매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실과 책에 5, 6학년에 실과라는 교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저 이제 때는 실과가 이제 뭐 음식 만들고 바느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양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논농사 과정이 나왔었을 거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거기에 모찌기, 모심기 이런 게 있잖아요. 교과서에 실과에 모심기 논농사 과정이 그래서 이제 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찌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막 모판에서 모종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려면 얘를 하나 뽑아가지고 얘를 이제 논에다가 심는 건데 모종을 빽빽하게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종들을 뽑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 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한 친구가 도시에서 큰 친구가 뭐를 어떻게 찌냐는 거예요. 찜통에다가 뭐를 찌면 그 뭐가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죠. 한번 그 데쳐서 심나?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찜통에다가 뭐를 어떻게 찌냐고 어떻게 그리고 그걸 논에다 심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농사가 주류였던 시대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용어들이 요즘에는 좀 낯선 그런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식교에서는 흔히가 이제 장례에 의식교들이 많아요. 상여소리랄까 또는 뭐 이렇게 그 무덤 만들 때 그 회다지 소리라고도 하고 뭐 땅 다지는 소리라고도 하고 땅을 이제 다지는 거죠. 무덤 터 이제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불렀던 그런 거 땅 다지는 소리 그리고 뭐 이렇게 토목 건축 쪽하고 관련된 그런 노동요들도 있고 뭐 무거운 짐 옮기면서 부르는 목도 소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건축에서도 기본적으로 땅 다지기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목도 소리 막 허구차 헤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조사할 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들은 막 되게 느린 것도 있고 빠르게 부르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그 일의 특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동작을 탁탁 맞추어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목도 소리가 목도 소리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각자
그냥 느리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노래 또한 느리고 그냥 천천히 불러도 되는. 예, 모 심는 거 같은 경우는 줄모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작을 통일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예. 그 손동작 맞추어서 쫙쫙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이제 박자가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맞은 속도로 해서 일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노동요들의 특징이에요. 그 소리꾼은 어떻게 보면 지휘자 같은 역할이네요. 지휘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지금 하는데 많이 지쳤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좀 느긋하게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흥을 내서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몰아간다거나. 예, 그래서 그게 선소리꾼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 소리꾼이 돈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쵸. 그거군요. 그래서 능률을 올리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강약 조절을 해주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많이 이해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팔탄 민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탄면. 예. 팔탄 민요 하면은 팔탄면의 구장리, 예. 동천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불려온 민요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류를 현재 지금 부르고 있는 민요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예. 논농사요에서 모 심는 소리하고 논 매는 소리 해서 8곡이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의식요에서 상여소리하고 무덤 다지는 소리가 불리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토목 건축하는데 예. 땅 다지는 소리, 지경 닫는 소리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모 심는 소리는 하나인데 논 예. 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모 심는 소리, 모내기, 모 심기는 솔직히 좀 작업이 한 번에 딱 끝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요. 예. 그런데 논매는 과정은 뭐 논 상태에 따라서 2번, 3번, 4번까지 맸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땅을 훔치면서 풀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오랫동안 진행되는 작업이라서 그리고 계속 숙여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벼가 또 이렇게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일이 힘들어지고 또 이게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예, 모낼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종류가 많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레퍼토리 가지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아는 노래들을 갖다 쓰기도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불리고 있고 그러면 그러면 화성의 이 팔타면 구장리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민요가 안 불렸을까? 아니, 불렸겠죠. 그죠, 당연히 예. 불렸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이제 전승이 끊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예전 자료 보면은 이 화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게 현재 불리고 있느냐 그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팔탄 구장리 민요가 살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팔탄 구장리 민요가 화성의 이제 화성민요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없으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다른 지역에 논 매는 소리랄까 모 심는 소리하고 여기 구장리 거가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비슷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장리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잘 살아남았는데 이게 이제 팔탄면 구장리 민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화성 민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들 보니까 왜 그러면 팔타면 구장리가 더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 동네가 이렇게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고 두레 같은 것들도 더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70년대 초반까지 두레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끊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소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장리에 또 소리 잘하시는 분, 그 문화재 분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실 거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곡 한 곡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예, 볼 수 있을 지금 것 먼저 모심을 때 부르는 여기도 하나인데 왜 이거는 공명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심는 소리라고도 불러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하나 소리라고도 하는 동네도 있어요. 하나 소리요? 예, 하나 소리. 왜 왜 하나 소리라고 하는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들어볼 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구분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도 하나인데 여기 여차 또 하나. 예. 그래서 보통 하나 소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모심는 소리 중에서 이제 동네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 정자 소리다, 상사 이렇게 하나 소리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사가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 소리들이 많이 불렸다라고 합니다. 매기는 소리가 좀 다르고 예, 받는 소리는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애국가 후렴처럼 계속 예. 반복이 되잖아요. 1절 가사 부르고 후렴 예. 부르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기는 소리는 계속 가사가 바뀌고 예. 또는 가락도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받는 소리는 계속 가락도 그리고 가사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매기고 받는 형식, 선우창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민요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민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강수월래 할 때도 네. 앞에 뭘 하면 하고 계속 강강술래 반복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심을 때 부르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카덩어리로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라는 거에 또 의미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심을 때 하나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심고 저기도 하나 심고 이러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 두 번째 소리. 예, 두 번째 이제 얼카덩어리 얘는 굉장히 좀 신나요.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자, 여기는 예.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앞부분이 있잖아요. 매기고 예. 받는 건데 아까는 좀 길게 매기고 길게 불렀는데 여기는 짧게 두 박씩 매기고 받는.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그럼 막 작업을 때 힘 좀 내자 할 그쵸. 때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빨리 논을 매게 하고 싶으면은 근데 그게 균형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랬다간 짜증을 막- 욕을 많이 먹겠지요. 그죠? 손소리꾼이. 예.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것도 논멜 때 부르는 곡인데 예. 이제 면생이 김방아 소리 얘네들은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어떤 박자도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면생이를 이렇게 이 노래들을 그냥 팔탄농요를 면생이라고 부르기도 예.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면생이는 뭐 이렇게 경기 남부 쪽하고 충청도 쪽에서도 불리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거의 많지가 않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그 해서. 팔탄 농요의 개성이군요. 저게, 네, 그래서 저게 있는 게. 팔탄에서는 다른 민요보다 이게 거의 대표적인 곡으로 굉장히 이게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팔탄 농요를 이야기할 때 뭐 면생이를 대표로 내세워서 그죠? 그 타이틀처럼 내세우잖아요. 예. 네. 보면은 특별한 가사가 없어요. 자,
똑같이 맞춰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좀 약간 소란스러운 느낌. 네, 소란스러운다면 저렇게 추임새 넣는 분도 있고, 좀 길게 끄는 사람도 있고, 짧게 네. 한번 막 40명, 40명이 논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일까요? 저 사실 논의를 안 해봐서 그쵸?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박자가 좀 길게 그냥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끊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몇십 명이 떼창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중년의 남성들이.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막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건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려가지고 예. 이렇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웅장하게 떼창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굉장히 또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노래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은 정말 농사일이 경험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저분들은 계속 함께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반복을 하고 논매기 하는 동안 계속 부르고 그러면 저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는 처음 듣고 이제 어쩌다가 한번 들으니까 저걸 어떻게 맞춰서 부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문화를 생각하면 근데 저희가 뭐 서양 음악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게 뭔가 구분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더 또 좀 어떻게 보면 이 면생이가 살아있다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지만 또 각자의 개성도 그대로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다 함께 부르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어떤 추임새랄까 자기 흥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없으니까 훨씬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불러도 되는 곡인 것 같아요. 개성들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고 농사꾼들이 막 부르고 싶은 부분을 막 부를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임새도 막 넣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방금 추임새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흥이 날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힘든 것도 훨씬 덜해질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그렇군요. 막 이렇게 퇴근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서 자기 리듬에 맞춰서 좀 일과 노래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랄까. 오늘날 좀 우리의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해요. 우리는 막 착착착.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딱 정해진 대로 부르는 게 익숙한데, 그래서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민요의 특징을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특징이 제일 잘 살아있는 곡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김방아 같은 경우도 면생이하고 좀 유사해요. 김방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도 김방아 같은 경우도 면생이처럼 그냥 특별한 가사 없이 이렇게 그냥 입봉으로 가사도 똑같이 쓰셨네요.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그런가요?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제창으로 떼창 부르듯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보존회 분들은 이렇게 선소리꾼이 한 줄 부르고 그리고 다 함께 부르고 그 아까 뭐 논 매는 소리랄까 얼카덩어리처럼 그렇게 매기고 받는 식으로도 부르기도 해요. 원래는 매기고 받는 형식까지는 아니었나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좀 뭐하고 그냥 함께 제창 그러니까 선소리꾼이 시작을 하면 다 같이 따라서 부르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매기고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있네요. 제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민요니까 당연히 매기고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시작하면 같이 쭉 부르는 그런 노래니까. 그리고 이제 김방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가사가 나와요. 가사 바뀌는 부분. 그런 데서는 이제 매기고 받으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다 함께 부르든 아니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힘들면 주거니 받거니 흔히 그걸 우리가 교환창이라고 하는데 민요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문화에 안 맞아서 이 노래가 자꾸 없어지는데 팔탄 민요는 이걸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탄 민요의 가장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곡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좀 굉장히 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전승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이 반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예. 예. 요 정도로 하고 예, 이거는 영상을 좀 볼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그러면은 같이 보죠. 예, 공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그거는 맞다. 그 음성이 예전 예.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MBC 프로그램이 예.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예. 녹음했던 거. 1993년 MBC 한국 미녀대전 팀이 채록한 그 자료를 가지고 방금 들으신 건 그거고 요새 하고 있는 버전을 한번 예. 보죠. 이거 다시 누르면 돼요. 이만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네요. 예. 이게 그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출품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서 좀 짧게 좀 다이나믹하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저희가 이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심으려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논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엔 대부분이니까 저렇게 이제 공연용으로 재현을 하는 거죠. 실제 논에서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어깨춤을 막 췄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렇게 일하다가 언제 모를 다 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모를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제 공연용으로 하다 보니까 얼카덩어리. 실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 때는 저건 조금 오래된 영상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존회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한 번씩 해보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호미로 이제 논을 매는 건가요? 그 첫 번째 논매기 할 때는 예. 저렇게 호미를 써서 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호미를 써서 예,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처음에는 이제 풀도 작고 조금은 논이 이렇게 부드럽고 질퍽질퍽하고 하면은 손으로만으로도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논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물도 충분하지 않고 좀 상태가 안 좋은 논들은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아마 호미를 쓰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논에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허리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때가 뭐가 좀 많이 자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름으로 갈 때거든요. 그러면 예. 날은 햇빛은 뜨겁지. 예. 그리고 저 벼 이파리들이 굉장히 뻣뻣해져요. 그래서 찔러요. 몸을 그리고 찌른다. 찌르고 쟤네들이 되게 꺼끌꺼끌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토시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맨살에 이렇게 예. 긁혀요. 고생하셨네. 저는 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를 심고 논매기는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클 때도 제초제가 나와서 모내기는 많이 하고 논매는 거는 많이 안 했어요. 저도 피 뽑아본 적은 있거든요. 예. 농활 가서. 근데 되게 그런 찔리고 막 이랬던 기억 안 나요? 벼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쵸. 찔리고 긁히고 예. 그러면 저건 뭔가요? 저렇게 누가 이렇게 물 푸는 거. 물을 푸는 예. 거네. 저것까지 같이 예. 예전 농사 모습을 재현하시기 위해서 예.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논농사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논에 다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지가 않는 그런 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웅덩이 같은 데서도 물을 퍼서 아까 말씀하신 김방아 소리에 가사가 있다는 게 이 부분인 거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김방아 소리는 이건 굉장히 좀 한번 반복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맞아요. 김방아인데 조금 오늘은 빠르게 부르시네요. 그때 좀 마음이 급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상황에 사실 따라서 그렇죠. 좀 빠르게 부를 수도 있고. 예. 상사돼야 상사 소리로 넘어가는 거. 저렇게 받는 소리를 가지고 제목을 붙여요. 그렇군요. 네. 그걸 제일 많이 하니까 네. 그 노래 그 제목이 될 만한 거군요. 마스크 쓰고 고생하십니다. 헐헐럴 상사디야. 그래서 이제 상사 소리라고. 얼얼얼 상사대야.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 같은 거는 좀 알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오. 그쵸, 아리랑. 그것도 그렇듯이 그 먼들 뭐 이런 말도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조금 어려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먼들, 몬들, 예. 그게 뭔가 이제 뭐가 이제 고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원조가 뭐냐 이렇게 따지긴 좀 어렵겠네요. 예, 너무 어거지스럽게 오늘날 시각으로 또 막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조금 어거지스러운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렇게 예.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일 끝났다 하고 이렇게 농악을 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예, 좀 그 평야지대 같은 데서는 아예 저러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뭔가 저것도 끝날 때가 되니까 신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예, 대충 한 번씩 보존의 여러분의 활동도 좀 우리- 저희가 볼 우리, 수 있고 그렇군요. 풍물패 회장님께서 딱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이 팔탄 민요를 지키고 예. 계신 우리 향토민요 보존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건물은 그 정확한 명칭이 팔탄 향토 민요 보건관. 보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팔탄 면사무소. 예, 뒤편에. 뒤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예. 이게 2019년인가 준공된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저거 건물 자체는 이 팔탄민요 보존에 이것은 2016년? 예, 15년부터 작업을 하시다가 2016년에 보존에 결성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여 분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시는데 예. 거기 보니까 되게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러게요. 2번씩, 그것도 연습 시간도 하루에 막 2시간, 2시간 반씩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 아까 영상 볼 때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통 동작으로 계속 이렇게 맞추시는 거 보면 연습량이 좀 상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려면은 이게 보통 연습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러 공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보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수 교육을 그렇게 일주일에 2회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팔탄 초등학교긴 하지만 이렇게 학교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지역의 어린이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민요를 계속 보존해 주길 바라면서 그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논농사를 요즘엔 다 기계로 짓잖아요. 옛날 방식대로 해서 그 재현하는 그런 아까 그 논에서 하시던 게 그거군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실제 보존회 분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논농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솔직히 논에서 논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으신 게 당연히 없으시겠죠. 우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논농사 재현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기계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콤바인 한 대가 여러 논을 막 다 하고 한두 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사실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좀 거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존회가 생길 때 자료를 요청하셔서 문화원에서 그냥 있는 자료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아주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가끔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화성문화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 팔탄 민요가 정말 이렇게 소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동네의 어떤 그 공동체 문화가 오랫도록 강하게 남아있고 해서 이게 기억에서 다 사라졌다라면 그거를 복원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70년대 초반까지 이게 두뇌가 있었고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학계에서도 여기를 좀 많이 주목을 나름대로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체록 작업들을 해서 자료들이 잘 남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90년대 그 말쯤에 가서 실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복원을 해서 그런 대회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99년도에 그 상여소리 회다지 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예, 사실 이전에 이제 문화재 얘기할 때 이경덕 선생님이랑 문화재 얘기할 때 이따 없어졌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에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취소된 이유가 전승자를 못 두신 거죠. 그래서 그 박조원 선생님께서 선소리꾼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인간문화재 되셨었는데 그 후계자를 제대로 못 키우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전승을 할 분이 없으니까 지정 취소가 좀 그래서 안타까운 그게 일입니다. 2008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 원래 이제 화성에 그 무형문화재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부위주랑 팔탄 그 회다지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좀 어떻게 보면 망신스럽기도 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큰 도시에 그리고 농지가 이렇게 많은데 무형문화재를 좀 못 지켜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지금 민요 보존에 여러분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금 또 팔탄 농요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경기도 문화재도 지정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잘 보존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어렵게 지정됐다, 그렇게 해서 취소됐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지정 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형문화재가 돼서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과거 것을 그대로 그냥 해서 살려내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에 맞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건가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팔탄 민요 보존의 회원들을 팔탄 면민뿐만 아니라 화성 시민으로 범위를 넓혀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화성학총사 온라인 강좌 첫 강좌 때 모두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방향을 따라서 이게 생활문화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팔탄 민요 보존회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또 무형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유자, 뭐 문화유산 계승자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또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많은 분들이 화성 시민들이 이 팔탄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에 참여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요. 영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도 보고 간단하게 민요가 어떤 거든지 그리고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노동요라는 게 요새 다시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존회 분들은 과거의 것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지금 내 삶에 연결시켜서 활용을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농사를 짓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노동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힘 안 들이고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노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형태나 근데 이제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이거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조금 더 전통적인 우리의 것을 기반으로 한 노래였으면 그죠? 그게 바라는 건데 그러려면 좀 더 민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한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더 거기에 맞는 민요를 좀 더 만들어내고 새로운 민요를 제시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이날치라는 밴드에서 뭐 범 내려온다 이런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노래들도 사람들이 신나게 듣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게 이 노동요라는 거를
이분들이 어떤 단어에서 다 갖고 왔어요. 어디서 배워서 갖고 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국악,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네, 배운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대중화시키고 농촌의 그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그 계기로 또 만들면 그런 미래에도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네요. 뭐 아니 우리나라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되고 저는 진짜 무슨 아마 1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에 가서 야 너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1위 할 거야 그러면 아주 또 미친 소리 한다 그렇게 했을 텐데 많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우리 전통 문화 사랑하고 화성의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도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민요 보존에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석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성문화원 홈페이지에서도 이 민요를 맞아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화성의 민요 디지털 디지털 화성의 민요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요. 살고 계시는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들으실 수 있고 악보를 다운하실 수 있거든요. 화성문화원 홈페이지도 꼭 방문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꾸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노래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우리 문화, 화성의 문화, 특히 또 팔탄 민요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이 팔탄 민요가 아닌 화성 민요로 우리 화성 네. 시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러한 노래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그 의견에 또 동감하고요. 이제 선생님의 바람대로 팔탄 민요가 화성의 민요로 이렇게 우뚝 서는 날이 올 때까지 화성문화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몇 강이 더 남았거든요. 그 다음 강좌도 기대해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재밌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